사실 어제 첫 회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 주재하고 처음 열리는 선대위 회의고 다 같이 이제 상견례하는 의미도 있고 화이팅하고 으쌰으쌰. 속내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최고다. 우리 뭐 적임자다.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게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예, 실제로 서류연표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홍영표 의원도 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뭐 후보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다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 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찬물을 선대위 회의장에 팍 뿌리는 느낌으로. 거기다가 뭐 첫 번째 조건은 뭐 진실한 사람이고. 그렇죠. 뭐 국민들은 진실한 대통령을 원한다. 뭐 추진력 있는 대통령, 좋은 정책이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었는데 그래서 쌓였겠다 분위기. 이제 좀 너무 쌓여서 이제 나와서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이거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 하면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그냥 다 좋게 내가 뭐 일침을 가한 거고 뭐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으면 화합이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알아서 해석하세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중남미로 2주 출장. 2주 동안 또 이제 남미로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2주 동안 선대위 회의는 이제 오지 않는 거죠. 중요한 인물인데 이거 물론 미리 이제 출장이 짜여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과제는 대선 끝날 때까지 원팀 만드는 게 그렇지 않을까. 겉으로는 용광로 선대위다, 원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제 뭐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이낙연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정이 가슴 한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정보보고 시간입니다.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조간신문에도 안 나오고 부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자신만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풀어주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시간 두 분 모셨어요.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지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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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가져오셨죠? 이렇게 샥 풀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영도 원빈. 왜요? 영도 원빈 굉장히 자신감 넘칩니다. 오늘 민주당 할 게 많아요.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할게요. 어저께 대장동 3인방 나무 김만배 죄송합니다. 정민용 이 세 사람 영장 둘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기각됐네요. 네, 뭐 어제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결과가 나왔던데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구속이 됐고 정민영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앞으로 이제 수사가 두 사람이 기각됐기 때문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윗선에 대해서 검찰의 추적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그거죠. 뭐 두 사람은 영장이 발부가 됐고 정민영 변호사도 범죄 사실 소명 안 된다가 아니라 소명은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세 사람이 다 배임 공모관계니까 결국에는 법원 입장에서 배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본 거고 그러면 그 윗선으로 이제 가냐 안 가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만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오면서 한 말이 이재명 후보가 최선의 행정을 했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 이런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건데 결국 자기가 구속이 됐다는 건 결국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검찰 수사도 그쪽으로 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뒤에 숨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이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게 곧바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어제 영장 심사 같은 경우는 검찰도 지금까지 좀 너무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뭐 어제 법원에서 전해진 얘기를 들으니까 뭐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뭐 그 뇌물 4억 원이 이제 그 유동규, 정민용, 남욱 이렇게 전달된 경위를 어제 법정에서 처음 설명해서 변호인 측에서 아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 영장심사 자리에서 새롭게 하는 거는 방어권 침해다. 뭐 반발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앞으로 뭐 좀 더 커질 수는 있겠네요. 사실 대장동 의혹이 뭐 한 2달 됐는데 요 최근에는 좀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구속이 됐고 또 뭐 하필 오늘 아침에 조간에 났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핵심 복심이죠. 네, 최측근인 이 정진상 동아일보 일면 말씀하신 전 거죠. 부실장이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체포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 전화를 한 사람이 정 실장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 실장도 인정을 하면서도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냐. 이거 뭐 그냥 한번 상태 알아보려고 전화한 건데 뭔 큰 의미를 담냐라고 입장을 냈지만 상황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네요. 그 강력 그 정진상 부실장 비서실 부실장이 아침에 입장문을 냈는데 뭐 강력 경고한다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앞에 있었지만 검찰에 네네네 강력 그런 부분도 수사 있었지만 흘리지 기자들 시선은 전부 다 통화한 건 그렇죠. 맞다. 통화한 건 맞는데 맞다는 걸 인정을 뭐 했기 어떤 때문에.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근데 일단 맞다는 게 지금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죠. 원희룡 후보가 예비 후보가 저 유동규 씨 압수수색 당할 때 이재명 후보 복심하고 전화는 한 거 내가 제보 받았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그런데 네. 이제 그 누군가가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이죠. 선대위 비서실 비서실 부실장의 부실장. 얘기고. 그거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되게 근데 그때 뉘앙스는 아는데 그냥 이름은 얘기 안 하는. 예. 저 느낌은 저는 받았어요. 나도 살아야지 뭐 이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요 정진상 씨 이름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저희 화요일 날 전원주착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두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정치권 이슈 좀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네. 예. 그 민주당에서 어제 선대위 첫 번째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뭐였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네. 결국 부동산이랑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인데 근데 사실 그 어제 말고 그제 예. 선대위가 출범식을 가졌잖아요. 예. 그때 이제 연설을 하는 것도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성장과 예. 그리고 부동산 이 네. 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부동산 얘기는 다 썼기 때문에 어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갔죠. 그리고 하필 또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러니까요. 예, 그거 말이에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네. 바람에 아주 뭔가 당과 예. 이 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비춰졌죠.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김부겸 총리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말미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호주머니 턴다고 돈이 나오냐? 재정 여력이 없다. 예, 없다. 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걸 어떻게 정부 해석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특히 뭐 기재부 그리고 기재부를 관리하는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뭐 지금까지 뭐 재정 여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내년도 예산은 뭐 사상 최대 600조가 넘는 예산인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또 몇십조를 하자는 거는 지금 당장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정부 수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건데 예. 하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비슷한 시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어제 이제 충돌하는 모양새가 보여진 거죠. 근데 이제 정치권을 생각할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랬으면은 뭐 그냥 경제 관료가 그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할 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권의 유력 당대표 후보까지 했던 정치인 출신의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거기다가 맞습니다. 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당정 갈등이에요.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국합 배드캅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뭐 하여튼 뭐 김부겸 국무총리의 그 싫은 속내가 사실 그 인터뷰에서 드러난 거고 사실은 되게 하기 싫겠죠. 이게 재정 예력도 쉽지 않은 건데 다만 이제 이 임기 말기 정부 임기 말기 그리고 대선을 앞둔 몇 개월 앞두고는 결국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게다가 민주당이 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한 4, 5일 전에 했었는데 어제 그리고 다시 강조한 건데 그때부터 민주당 내 정책위부터 해가지고 풀 비상 가동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성사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재정을 뭐 어떻게 맞추고 어디서 돈을 땡겨오고 끌어오고 최대한 부채는 안 만드는 선에서 해보자라는 의견이 강해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래 권력인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그렇죠. 예, 정부 뭐 그리고 나가서 청와대까지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에는 예. 국민의힘에서 저거 사실은 재난지원금 입장에 굉장히
선거판에 폭탄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저걸?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막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법정으로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석수도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뭐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최대한 예산 협상 과정에서 잘 풀어보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쨌든 막겠다 이 뭐 재정 건전성 이런 게 우려된다 이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막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퍼퓰리즘 그러면서 네네 그냥 그래서 막겠다는데 막아지나? 어제 김부겸 총리 그 인터뷰가 나왔을 때도 거 봐라 지금 정부도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느냐 뭐 내심 반기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어제 김부겸 죄송합니다. 총리의 얘기를 국민의힘 지도부나 유력 후보 측에서 바라볼 때 야 저거 봐 드디어 당정 간의 갈등이 시작됐어 저 사이를 버리면 우리가 살 길이지 요거예요 아니면은 짜고 치는 건가? 결국 정부는 반대하는 척하고 재정을 챙기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손들어주는 거 아니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 짜고 친다는 의심까지는 아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네.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그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김부겸 총리 발언에서도 이게 재정 우려 이제 이런 것은 드러나고 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정부도 경계하지 않냐 이렇게 그냥 가는 네네.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물론 내용 뭐 재난지원금 이런 내용도 내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당 원래 비주였는데 그 선대위 그 회의 자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당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후보 중심으로 당이 이제 명확하게 재편이 되는구나. 네. 그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선대 회의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언론에서 다 받아가지고 네. 서른 공동 선대위원장 역시 툭툭 튀는 정치인입니다.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어제 어떤 그러니까 뭐 일이었는지. 사실 이제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 그 쿼터에 이제 일원으로서 와가지고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당시 경선 때 굉장히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을 했죠. 사실 경선 막판에는 뭐 이재명 후보 뭐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가능하겠냐라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막판에 이제 봉합을 해서 선대위에 공동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합류를 했는데 사실 어제 첫 회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 주재하고 처음 열리는 선대위 회의고 다 같이 이제 상견례하는 의미도 있고 화이팅하고 으쌰으쌰 속내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최고다. 우리 뭐 적임자다.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게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예, 실제로 서류연표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홍영표 의원도 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뭐 후보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다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 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찬물을 선대위 회의장에 팍 뿌리는 느낌으로. 거기다가 뭐 첫 번째 조건은 뭐 진실한 사람이고. 그렇죠. 뭐 국민들은 진실한 대통령을 원한다. 뭐 추진력 있는 대통령, 좋은 정책이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었는데 쌓였겠다 분위기. 이제 좀 너무 쌓여서 이제 나와서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이거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하면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그냥 다 좋게 내가 뭐 일침을 가한 거고 뭐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으면 화합이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알아서 해석하세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중남미로 2주 출장. 2주 동안 또 이제 남미로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2주 동안 선대위 회의는 이제 오지 않는 거죠. 중요한 인물인데 이거 물론 미리 이제 출장이 짜여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과제는 대선 끝날 때까지 원팀 만드는 게 그렇지 않을까. 겉으로는 용광로 선대위다, 원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제 뭐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이낙연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정이 가슴 한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서른 의원이 의도된 거잖아요. 출장은 잡혀 있는데 선대위 첫날회에서 준비된 말을 확 쏘고 백불 없이 그냥 그렇죠. 저 2주 후에 중남미로 일정 출장 가셨으니까 이제 돌아오면은 출장 갔다 오면은 또 회의가 열릴 거 아니에요. 계속 열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기자들이 귀 이렇게 쫑긋하고 있겠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톡톡 튀는 발언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선대위에 갈등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서른 의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중남미 출장도 사실 이 선대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출장도 다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텐데 안 하고 가는 거 보면 진짜 하기 싫은가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원팀 이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남 얘기 아닙니다. 저 얘기가.
지금 내일 후보 발표인데 국민의힘도 좀 난리도 아닌 거죠. 그 양측의 어떤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경쟁 상황이. 네, 뭐 무슨 뭐 불법 선거 운동이다. 네. 뭐 박사모가 뭐 어디가 원조다. 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실제로 봉합이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뭐 어떤 좀 종합적인 어떤 경향이나 성향 같은 게 네. 기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보수 정당에서는 어쨌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걸 뭐 원팀 화합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뭐 대세에 따르는 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좀 더 그 어쨌든 나온 결과에 대한 뭐 승복 이제 이런 경향은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빠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권력의 행배에 민감하다. 뭐 이런 거 어찌 됐건 그러면 누가 돼요 후보? 뭐 지금 뭐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 양측 모두 이제 자신들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캠프 측의 근거는 지금 뭐 그러니까 그쪽의 주장인데 각 후보의 주장을 네, 윤 후보 측에서는 박 기자 개인 의견은 얘기 안 할 거죠 공개적으로. 저한테만 얘기하고 가요 끝나고. 알겠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여론조사는 지금 비슷하다. 심지어 우리가 조금 이긴다. 근데 당원 투표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 두 자릿수로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권성동 뭐 이상일 뭐 윤희석 등등 캠프 관계자들이 오늘 다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지금 그 여론조사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당원도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히 투표율이 많이 높지 않냐. 뭐 지금 65% 넘어가면 우리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지는 건 조금 지고 이기는 건 크게 이겨서 더하고 빼가면 내가 이긴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론조사 죄송합니다. 당원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지금. 상당히 높죠. 지금 어제 5시에 61.46%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하루 만에 한 10%가 모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최종 한 65, 6 정도 아마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실제로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침 라디오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70% 넘을 것 같은가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빵을 끊어야 되나 이걸 물어봤더니 뭐 70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유 전 의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투표율 그렇게 높아지면? 그것도 다 자기마다 해석이 다른 거죠. 그렇죠. 뭐 각 측에선 당연히 자기 측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수로 꼽혔던 게 그 이른바 이준석 체제 이후로 신규 가입 당원이 상당히 많다. 한 26만 명 정도가 추가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2030 세대 그 홍준표 의원 지지 성향이 강하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보면 그 26만 가운데 2040 세대가 많긴 많은데요. 한 12만 명 정도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되긴 하는데 근데 50대 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50대 이상이 숫자로 보면 사실은 더 많은 게 한 14만 좀 넘거든요. 그리고 전체 대비로 봤을 때도 그 50대 이상 당원 비중이 여전히 50%를 넘고 40대 이하가 지금 한 34% 정도 지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당원 투표 결과는 사실 그 특히 이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좀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네. 윤나땡이에요, 홍나땡이에요. 뭐 이기는 사람 편? 약간 이런 이기는 사람과 대적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예. 누가 와도 상관없다. 윤이든 홍이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래는 뭐 처음에는 야 윤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전략을 짰을 건데. 그렇죠. 윤이 나오는 거를 거의 100% 확실시하고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홍준표 의원도 굉장히 추적을 하고 막판에는 뭐 윤석열 후보의 실언과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뭐 젊은 층에 대한 호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홍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나올 거를 전제로 하고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 홍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아니면 더 좋네 이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 나 이렇게 짓궂게 물어보지. 요즘에 서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너무 실언을 많이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와도 뭐 나오면 뭐 계속 실언해주고 우리는 뭐 정책 대결로 하면은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홍준표 후보는 나오더라도 옛날에는 이건 나오면 무조건 땡큐다, 그냥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젊은층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것, 뭐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 여성층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 얘기해 볼게요.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표가 출마했잖아요. 이제 네. 후보라고 해도 되겠죠. 안철수 후보.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 얘기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자다. 단일화 거강꾼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뭐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이 안 좋은 거 세상에 다 아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준석 대표의 속내는 뭐예요? 끝까지 그냥 고사시키겠다? 안철수 대표를? 뭐 후보를? 근데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관심 없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단일화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완주를 하겠다. 지금 국면에서는 양측 다 그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내심이 어떻든 간에 지금 국면에서는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는 물론 뭐 이런 거는 그 우리 엄단을 하겠다, 뭐 심지어 윤리에도 뭐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 약간 단서 비슷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어쨌든 후보가 되면 후보에게 대표에 앞서는 당무 우선권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가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당 대표로서 제가 뭐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후보가 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말을 뒤집으면 네. 나중에 이제 선출된 후보가 한번 좀 단일화를 추진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후보 중심으로 대선 국면에선 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후보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전제가 돼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과의 단일화 문제 이게 막판 선거 막판 가면은 지지율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자 말자가 될 것 같네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심상정 그 정의당 후보라든지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단일화 관심 없다. 우리 완주하겠다. 지금 뭐 지금 국면에서는 설사 그게 진심이든 아니면 나중에 할 생각이지만 몸값을 높이는 차원이든 뭐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고정현 기자를 조정석 닮았다는 문자가 지금 몇 개 들어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국회 정보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현 기자, 곽지영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